네, 이번 수는 대표 해외 주식의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 한 번째 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리는 남자 순달람 한 종목입니다. 네, 요새는 아주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암호화폐 거래소 중 전 세계 3위 정도 하는 FTX가 결국 파산 신청을 했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달람이 매주 블록체인 위클리라는 자료를 내고 있는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미국 중간선거가 끝났죠. 근데 무슨 조지아주는 무슨 결선 투표까지 간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참 선거를 몇 달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질질 끄는 건 딱히 증시에도 좋은 요인은 못 됩니다. 그래도 좀 기대되는 사건들도 있었는데요. 오늘 G20 정상회의가 인도네시아 말리에서 열립니다. 말리에서 생긴 일 중에 바이든과 시진핑의 회담이 있을 예정인데 좀 긍정적인 말들이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순위는요. 최근에 연준 부의장 브레인너드가 곧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일 거라고 언급도 한 만큼 뭔가 야금야금 상승의 불씨를 켜가고 있는데요. 저번 주 CPI가 발표된 이후로 큰 폭의 상승이 있었던 것만큼 지난주에 어떤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스닥 100 기준 지난주 수익률 상위 탑 10인데요. 이게 상승 모멘텀을 보유한 이 10가지 종목들은 지난주에 많게는 30%, 적게는 한 20%가량 폭등을 시현했습니다. 우선 각 종목들이 속한 테마부터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광고, 반도체 이렇게 좀 추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막바지에 들어설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금리 변화에 민감한 혁신 성장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10%가량 인원 감축을 한 여기 EB에 있는 여기 메타 플랫폼도 큰 폭의 반등을 보여줬었는데 사람 해고해가지고 주가가 오른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매치그룹의 경우 여기 9위에 있는 매치그룹의 경우에는 이게 소개팅 어플이거든요. 틴더입니다. 틴더.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한 다음에 유료 고객들이 많이 늘었다면서 큰 폭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세계 정세도 어지러워도 연애는 해야 되니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요. 이 차트의 턱걸이 여기에 진입해 있는 10위에 있는 엔시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테마를 제가 뭘로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조혁신이라고 따로 한번 붙여봤는데요. 왜 그런지는 지금부터 바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이쪽에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엔시스가 대체 뭐하는 기업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 차트 보시면 관심이 가실 거예요. 이게 엔시스의 월봉 차트인데 차트가 빅테크 부럽지 않을 정도입니다. 작년까지는 계속 우상향을 그려왔었던 건실한 기업이고요. 더군다나 대단한 점은 여기 작년 11월이 고점이었고요. 고점 대비 주가가 38%밖에 안 빠졌다는 겁니다. 요새 빅테크 종목들도 반토막 이상 난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고성장을 이룩한 기업이 이 정도 방어력을 갖췄다는 것 자체가 관심을 가질 만한 우량 기업임을 뜻합니다. 이렇게 주가가 받쳐준 이유는요. 결국 실적입니다. 이것은 엔시스의 수익성과 실적 전망을 제가 그려본 표입니다. 우선 여기 왼쪽 표 이거 한번 보시면 이게 엔시스의 마진을 뜻한 겁니다. 주황색 선이 매출 총이익률이고 검정색 선이 영업이익률인데요. 매출 총이익률이요. 올해 2분기와 3분기 모두 여기 있죠. 91%를 달성했습니다. 저는 이런 수치를 사실 본 적이 없습니다. 애플조차 이런 마진은 못 내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41%를 지난 3분기에 기록을 했고요. 4분기에는 지금이죠. 47%라는 어마무시한 마진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 편은요. 지난 11월 초에 몇 주 안 됐죠. 엔시스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 실적이 더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한 가이던스인데요. ACV라고 불리는 연간 수주 계약 금액, Annual Contract Value예요. 그리고 매출, 또 주당 순이익까지 8월에 발표했던 수치보다 다 올렸습니다. 그만큼 경영 환경과 본인들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설명이 늦었습니다. 이렇게 미친 마진을 보이는 엔시스는 대체 뭐하는 기업일까? 이 움짤들을 한번 보시면요. 이미 알아차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화면들은 시뮬레이션을 할 때의 화면들이죠. 유체역학, 재료공학,
기계공학 등의 여러 계층의 물리학들을 다 감안을 해서 실제와 같은 가상의 방식으로 현실 세계를 예측하는 것이 바로 NCS가 집중하고 있는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NCS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딱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혁신을 만들기 위한 시뮬레이션 기업이라는 거죠. 어떤 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한다고 해봅시다. 먼저 아이디어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것을 컴퓨터로 구현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실제로 말이 되는 구조인지 아닌지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세상은 5G, 자율주행, 전기차 등으로 최첨단 기술이 지배하게 되는 시장이 될 텐데요. 이런 분야에서 세상의 거의 모든 테크 기업들이 발빠르게 본인들의 제품을 내놓고 있잖아요. 뒤처지면 한 방에 훅 가는 거다 보니까 빠른 제품 개발 주기와 그에 따른 비용 효율화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최첨단 기술을 위한 솔루션에서 시뮬레이션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시뮬레이션한 데이터를 가지고 3D 프린팅 할 수도 있겠죠. 또한 이미 운영되고 있는 여러 기계 장치들, 반도체들, 또 우주 방산 기기들, 이런 기기들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비싼 기계들을 실제로 테스팅을 해가지고 잘못해서 망가지면 손해가 막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기계와 똑같은 물리 환경을 가상세계에다가 또 만들어 놓고 테스팅을 가상세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몇 번을 부수고 깨지고 이런 테스트를 해도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요. 이걸 바로 디지털 트윈, 가상세계 안의 쌍둥이 기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 도출부터 최첨단 솔루션, 여기 3D 프린팅 그리고 디지털 트윈까지 이 모든 것에 도움이 되고 아우를 수 있는 기술인 시뮬레이션에서 강점이 있는 기업이 NCS입니다. 그런데 시뮬레이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것은 이쪽으로 와서 한번 크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되면 혁신의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 가장 이쪽에 보시면 되세요. 디지털 트윈의 사례처럼 연구 개발에 있어서 리스크가 우선 감소하고요. 테스팅을 사전에 많이 해볼 수가 있으니까 제품 개발 주기도 더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뮬레이션 기법을 사용하는 제조업체들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되고 더 적절한 시기에 더 적절한 제품을 내놓을 수도 있겠죠. 더군다나 비용도 확 줄어듭니다. 물리적인 현실 세계에 샘플을 제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NCS가 다른 기업과 차별화되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모든 물리학 환경을 아우르는 1위 기업이라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지털 트윈으로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은요, 현실 세계의 제품을 정확히 본따서 가상세계의 쌍둥이 제품을 하나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 시뮬레이션의 종착지라고 생각할 만큼 앞으로 중요해질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방식은 거의 모든 산업 영역에서 활용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게 바로 다름 아닌 메타버스죠. 어쨌든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은 아무나 못합니다. 왜냐면요, 이 그림에서 나와 있듯이 여기에 있는 실제 기계, 실제 물건을 이렇게 디지털 트윈으로 바꾸려면 아주 수많은 데이터와 그리고 물리학적 지식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의 기계를 어떻게 운영을 해왔고 유지보수를 해왔는지에 대한 히스토리, 그리고 또 운영될 때마다의 실시간의 데이터가 또 필요하고요. 또 갖가지 물리학 요소들이 들어갑니다. 문과인 저는 벌써부터 머리가 막 아픈데요. 현실의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에 따라서 필요한 학문들로는 기계공학, 유체역학, 전자기학, 반도체, 소프트웨어, 재료공학, 과학까지 갖가지 공학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학적 지식, 물리학적 지식이 높은 회사가 아니라면 시뮬레이션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이와 관련해서 NCS는 각 공학 부문별 시뮬레이션에서 업계 선두입니다. 여기 다 선두예요. 기계공학부터 해서 모든 시뮬레이션 영역에서 업계 최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NCS 말고는 사실상 경쟁자가 전무한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요새 기술은 한 가지 물리학만 쓰이는 게 아니라 여러 물리학들이 막 혼합돼서 다 같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최첨단 기술은 점차 복잡해지고 있고 융합의 정신이 발휘되고 있기 때문이죠. 우선 전기차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한번 보시면 돼요.
시뮬레이션 기법은 전기차 개발에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인버터와 전기 모터, 파워트레인, 그리고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전기차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갖가지 물리학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다중물리학 시뮬레이션에 특화된 회사가 바로 엔시스고요. 실제로 유럽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전기차 개발을 위해서 엔시스의 시뮬레이션 제품을 올해 3분기에 특히 많이 찾았다고 합니다. 엔시스의 CEO는 그래서 유럽과 일본 덕분에 실적 상향에 이번 3분기에 큰 보탬이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었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뮬레이션은요,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반도체에도 점점 그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특히 반도체가 점점 더 미세해지고 해서 반도체 공정 단가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연구개발 비용도 천문학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는 4나노 이하급의 미세 공정에서 엔시스의 제품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파운드리 최강자로 불리는 TSMC가 엔시스의 플랫폼과 협력을 해서 3나노에 개발 중이라는 보도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기차와 반도체 이런 혁신 산업에 두루 쓰이고 있고 또 앞으로 더 많이 쓰일 것이 바로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업계 1위인 엔시스의 플랫폼은 여기 보시다시피 여러 고객사들이 찾고 있습니다. 항공업에서부터 친환경, 헬스케어 등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에어버스, 루프트한자, 여기 보시면은 히타치도 있고요. 그다음에 볼보, 삼성, TSMC, 다임러, 여기 보면 페라리도 있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베이커 휴즈, 그다음에 여기 P&G, 월풀, 여기 보면은 화이자도 있고요. 아무튼 되게 많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고객사 리스트가 엄청나죠. 제가 볼 땐 사실상 모든 산업 영역에서 시뮬레이션은 점차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산업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이 향후에 적용될 혁신 산업들도 굉장히 대단한 것들입니다. 한번 보시죠.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양자 컴퓨팅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메타버스, AR과 VR, 그리고 또 신약 개발까지 갖가지 영역에서 시뮬레이션이 점차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혁신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고 그에 맞춰서 제품 개발 주기도 점점 빨라진다. 근데 비용도 너무 빨리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시뮬레이션이 필수다. 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렇게 물리학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한 하이테크 기술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고급 인력이 많아야 가능한 비즈니스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맨파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회사 안에는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만 750명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네, 특허도 450건이 넘어가고요. 이들이 이직을 많이 하거나 하면 큰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당연하죠. 그와 관련해서 제가 여기 엔시스를 다니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어떤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미국의 잡코리아 같은 곳이 미국의 글라스도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글라스도어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요. 여기 CEO, Approve of CEO, CEO에 대한 엔시스 직원들의 지지율이 97%나 되더라고요. 사실 이 정도 지지율은 미국 기업들 중에서도 5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회사 경영진에 대한 직원의 믿음이 높다는 말은 직원 이탈률이 낮다라는 말이 됩니다. 게다가 엔시스는 지난 3분기에 평소보다 고용 인원을 더 많이 늘렸습니다. 메타 플랫폼이나 트위터 같은 다른 업체들이 사람을 대량 해고하고 있다는 것과는 굉장히 완전히 상반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고급 인재들이 많다는 말이고 또 경영 환경을 엔시스는 낙관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더 이 엔시스의 비즈니스 전망이 좀 밝다고 생각한 지경학적인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지경학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미국 정부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 그리고 브릭스라는 공동체, 이렇게 세계 경제가 블록화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한 진실이죠. 그리고 미국 정부는 이에 따라서 기업들에게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 생산해라 라는 것이죠. 즉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표방하는 건데요. 미국 안에서의 제조업이 그래서 더욱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건비죠. 안 그래도 인플레다 뭐다 해서 비용 부담이 극심한데 미국에서 생산하라니요. 그래서 공장 자동화다, 로봇이다 이런 제조 혁신 기술들이 중요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무턱대고 로봇이든 자동화 기술이든 공장에 배치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각 공장에 맞게, 상황에 맞게, 용처에 맞게 접목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제품 사용이 그래서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시뮬레이션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비용이 딱딱딱딱딱 절감이 됩니다. 엔지니어 인건비부터 샘플 제조 비용, 테스트 비용까지 다 줄어듭니다. 미국 안에서 리쇼어링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비용 절감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달려들 텐데, 그래서 시뮬레이션 기법을 도입할 명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자,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더라도요, 미래는 저는 밝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차트 2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왼쪽에 있는 차트는요, 아까 시뮬레이션의 정수라고 불렸던 디지털 트윈의 시장 규모를 예측해 본 겁니다. 회색에 있는 것이 2020년 시장 규모고요. 주황색 선이 2025년 기준입니다. 5년 만에 거의 10배씩 시장 규모가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전망을 했던 기준 일자가 2020년 1월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에 예측한 자료인데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메타버스라는 개념의 탄생과 유행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 시장 규모는 사실 이때 예상했던 것 속도보다 더 빠르게 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엔시스가 추산하고 있는 앞으로 본인들이 타겟팅하고 있는, 집중하고 있는 유효 시장 규모도 엄청 빠르게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편은요, 작년만 하더라도 시뮬레이션 시장 규모가 여기 80억 달러에 불과할 것이라고 봤는데, 앞으로 10년 정도 뒤에는 2배에서 3배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엔시스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커진다는 말은 해당 업계 1위 입장에서는 당연히 매출은 더 빨리 늘어난다는 점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 밸류에이션은 어떨까요? 엔시스의 지난 5년간 PER 추이를 제가 그려봤습니다. 5년 평균 PER은 38배, 평균치가 38배더라고요. 지금 PER은 그 평균 수치보다는 좀 낮은 31배 수준입니다. 2020년 3월에 있었던, 여기 2020년 3월 이쪽에 보시면, 네, 여기 이때 2020년 3월에 있었던 팬데믹 직후에 기록했던 밸류에이션 저점과 지금이 비슷하죠.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 저점이다, 싸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30배가 넘어간다는 게 좀 비싸 보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말이죠, 엔시스를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생각한다면 이 밸류에이션 부담은 경감될 수가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동종업계랑 비교를 해야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제조업 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에다가 동일한 밸류에이션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은 PR이 100배가 넘어가는 기업 경우도 허다하니까요. 그런데 엔시스도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 사스 기업처럼 점차 변화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른쪽표가 핵심입니다. 엔시스가 따낸 연간 수주 계약 형태를 보시면 점차 구독형 매출로 변화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회색이 구독 방식의 계약 가치인데요. 2017년에는 총 매출 중에서 구독 매출 비중이 35%에 불과했는데 작년에는 53%로서 과반을 넘겼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3분기 기준으로는 이보다 또 훨씬 높습니다. 70%가 넘어가요. 구독 매출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매출 성장의 안정성을 만들어준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엔시스는 곧 밸류에이션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적 추이와 주가 흐름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왼쪽 표는요, 분기별 주당 순이익을 나타낸 표인데 엔시스의 경우에는 4분기에 계약이 몰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계절성이 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빨간색 점선으로 조금 그려봤을 때, 추세선을 그려봤을 때는 2013년부터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가 있고요. 또 오른쪽 표, 사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내년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월스트리트가 예측한 것과 주가의 모습입니다. 주당 순이익 전망치는 올해 초보다, 여기 회색 보시면 돼요. 주당 순이익 예상치는 이렇게 상향이 되고 있는데 주가는 이렇게 고꾸라지고 있죠. 외부 매크로 환경 때문에 계속 아래로 고꾸라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괴리를 좁히려고 최근 주가가 반등을 하는 모양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금리 인상 사이클은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요. 전쟁의 포화도 언제까지고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외부 변동성이 줄어들게 되면 이런 혁신적인 기업의 경쟁력을 시장이 반드시 알아차리게 되는 시간이 또 금방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런 시기가 좀 빨리 도래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는 또 다음 주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순달람이었습니다.
허이